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장 서영진입니다. 어느 한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식생활이라든가 생활습관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검진을 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높지 않겠는 생각도 일부 있고, 연령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보다 10년이나 20년 이후에는 좀 더 다른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다. 우리나라는 40대가 피크를 보였던 것이 한 20년 전, 그 다음에 지난 10년에서 5년으로 오면 40대, 50대가 같이 올라가는 패턴, 그 다음에 최근으로 오면은 50대 후반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서양의 패턴과 유사하게 겹쳐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자연적인 또는 생물학적 요소와 덧붙여서 사회적인 요건까지도 결합돼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전체 환자의 한 60-70%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어서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와 별개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표적 치료제에 반응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방암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유방암이 흡연 또는 음주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상관계수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있지만 반대적인 것도 많이 있죠. 비만은 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고, 비만한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면 더 나쁘다, 이렇진 않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나는 살이 많이 쪘으니까는 예후도 좋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치료하지 않아야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환자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혈연 관계 안에 2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특정 돌연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의료 체계가 갖춰진 나라들이 없고 병원에 가기도 힘들 텐데 예방적인 수술을 많이 권하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병원 접근성이 좋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병원의 문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쪽 유방 또는 어떤 경우는 난소까지 절제를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좀 과하다는 생각도 일부에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돌연변이가 있고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거기에 맞게 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어느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살부터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줘서 오는 경우는 되게 사이즈가 꽤 큰 경우고요. 한 2cm나 이런 정도 이상. 100원짜리 동전 미만인 경우는 잘 안 만져집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은 유선 조직의 비율이 전체 유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밀 유방 또는 조밀 유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유선 검사,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잘 안 보이는 것도 많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자가 검진했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그 백그라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덩어리 자체가 잘 안 만져지는 거죠. 덩어리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되지 않고, 초음파에 아주 작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초음파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선 검사, 유방 엑스레이 검사에서 미세 석회화라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석회화를 있는 환자 중에 열에 1명 또는 5명에 1명 정도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50세, 60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유방 전체 부피에서 차지하는 유선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 엑스레이 검사, 우리가 맘모그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진단 효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배경에 검은 유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덩어리를 좀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40대, 50대는 불행하게도 유선의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유선 검사만 갖고는 모를 수 있는 거죠. 초음파 검사 꼭 동반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국가검진은 아무래도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음파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고, 2년에 한 번은 거의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옳고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이 40, 50대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가계도 조사를 먼저 하고 유방암 환자나 유전성 유방암을 시사하는 연관된 암이 있는 환자들을 조사한 후에 위험도를 평가하고 나서 어떤 분들까지는 유전자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 먼저 해드리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뭐 20대나 30대 초반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맘모그램만 갖고는 당연히 검사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MRI를 동원해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절제라는 것은 유방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쪽이. 유방암을 전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를 하고 유방을 보존할 수 있게 된 데는 방사선 치료가 개선이 된 데 효과를 굉장히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방을 최대한 살리고 암 있는 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국제적으로 연구가 있었고 발표되고 인정받게 되면서 트렌드가 변하게 됩니다. 치료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개선해보자라는 것이 모든 의사들의 바람일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기에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확정을 짓고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대신에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이고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 유방 조직이 넉넉하면 그걸 갖고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절개선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지방 조직은 몸의 어느 부분든지 자꾸 만지면 지방 조직은 녹거든요. 그럼 이제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심하면은 방사선 치료하면서 지방이 더 녹게 되면 이제 피부가 구멍이 나고 그럼 수술을 또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몸의 다른 부분의 조직을 이용하자. 거기에 채우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각에 다 장단점이 있고 피하 지방을 이용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 등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 하지만 또 그게 단점은 한 20cm, 30cm 굉장히 긴 수술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타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무세포 진피 조직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 피부를 이용한 인체 조직들을 식약처에서 이제 사용을 허락한 것들이 있어요.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넣어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초기에 그걸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발표를 하고 한 3, 4년 됐습니다. 후속 연구도 지금 발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수술한 데인데 오른쪽 유방이에요. 이게 지금 암인데 이 환자는 수술 전에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줄인 상태에서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전하게 일정 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충분하게 떼내고 이 부분을 바로 이제 그걸 채우는 거죠. 무세포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채워주고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전학적 타입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죠.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어서 환자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수술 이후에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호르몬 치료라는 명칭은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에 대항하는 치료에서 항자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난소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알약으로 폐경기 이전에 걸린 분인지 또는 폐경기 이후에 걸린 분인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예후가 좋다는 거는 병기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병기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90%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발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방암이 한번 걸린 분들은 나는 그냥 평생 같이 하는 친구가 생겼구나. 얘를 잘 달래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지 내가 5년 안에 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경솔할 수 있습니다. 표준 치료는 잘 받으셔야 하고요.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걸린 유방암은 단기에 끝나는 병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